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는 대부분 많이 배운 교수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경기, 인천 뭐 어디 할 거 없이 전국 곳곳이 대부분 급락을 했다가 급상승을 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다시 한번 급상승하다가 급락하는 사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56%, 60%, 70% 하락을 했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대부분 최고가 대비 하락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최고가도 확인을 해보면 일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실거래 신고만 해놓고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는지는 몰라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정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구입했던 사람들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다시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규제 완화나 금리 완화 정책을 강제로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양책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사례는 결국은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에서 폭락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거나 상승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했는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죠. 그 중에는 대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주가 조작을 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마찬가지 아파트 조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2월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만기가 도래되는 전세자금도 돌려줘야 될 것이고 경기 악화로 인해서 개별로 집에서 사용해야 되는 돈들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싶은데요. 이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정말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터질 것이 다 터지겠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 그리고 경매마저도 낙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찰되면 2회, 3회까지 넘어갈 수가 있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까지 다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건설사와 동일하게 채무 불이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몫에 같이 터진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기 악화가 계속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급한 매물로 팔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레드라인을 넘었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경제 위기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확인하는 이런 프레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바가 많고 그리고 이런 경제지표는 대부분 맞아떨어졌었습니다. 이 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차트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었을 때 0으로 나타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대부분 위기가 찾아왔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저번에도 마찬가지 말씀 한번 드렸지만 0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지금 엄청나게 급하락을 했는 사례로 확인이 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 뉴스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런 차트를 가지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차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경제 위기보다 더 큰 부도 사태를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 실제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얘기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나쁜 얘기들 뿐인데 그리고 댓글에도 어떤 분들은 또 한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공급이 없고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오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 논리로 모든 게 접근할 게 아니죠.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수요 공급을 얘기하고 전세 가격 때문에 갭 투자를 얘기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파트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2019년 18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을 때 대부분 공급이 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대부분 방송과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평생 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멋모르고 구입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한 번 분양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 공급은 많았지만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얘기가 다 틀리지만 그런 언론과 신문사는 큰 타이틀을 주제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만 확인하시면 되고 동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100%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현재 미래를 준비한다면 상당히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데이터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동향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18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을 때 실제 입주량은 상당히 많았고 아파트 공급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 27년 계속해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론과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해도 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인데 내수를 살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중견건설사를 살리고 또 한번 재정 악화 속에서 감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를 살려볼 것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감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정부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것인데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완화 정책을 펼 필요도 있다고 생각도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주담대 대출이나 소상공인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대출이 일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억 3천만 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고, 현재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세를 많이 돌려놨는 분들, 2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7, 80% 정도의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원룸을 구입했죠. 그리고 일부 모자라는 돈은 대부분 전세로 충당을 했는 상황인데 작년 초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대출 완화까지 일부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도저히 가계대출과 주담대 대출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을 한다고 하고 결국은 신용대출까지도 줄어든다면 결국은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빌리지 못하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그런 악순환이 마지막에는 터진다는 얘기들을 항상 해드렸는데 현재 주담대 대출과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건설업체 부도와 중소건설사들의 대출이자가 쌓여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다 터지겠죠. 그때가 정말 아파트 폭락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을 은행권의 경우는 한 40%로 네. 이 은행권은 지금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선택할 경우에 가상금리 더해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내년 2월부터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네.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내년 2월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네.
그리고 내년 이제 6월부터는 이 신용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는 6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 내년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가상금리도 아까 1.5에서 3% 얹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년 상반기 한 25%, 네. 하반기는 50%, 2025년에는 이제 100% 가상금리를 반영하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로드맵입니다. 자. 건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 만기 30년 그리고 대출 금리를 이제 변동금리로 5% 초반이라고 보면 네. 현재 대출 한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가상금리 1.5%를 적용하게 되면 5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2억 8천만 원까지 줄어들어서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적게는 이제 6%이지만 많게는 16%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전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5% 하한선과 3% 상한선을 각각 정했는데요. 대신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통상 대출 만기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만기 3년에서 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의 요점은 결국은 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 요즘은 신문사나 방송국 마찬가지 진영의 논리로 각기 다른 얘기들을 쏟아내지만 그런 얘기들도 본인들이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청소년 정책 쏟아진다. 사실 맞습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수출 고물가 대책은 뒷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들이고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권들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죠. 결국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경기 악화나 민생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국회의원을 활락하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국 마찬가지, 미국 마찬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은 계속 올랐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고 뭐 하나 좋다고 딱 기집어서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07, 8년도로 뒤돌아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때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죠.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나름대로 투자 투기를 그만큼 하지도 않았고 가계부채나 주담대 대출이 수십조 원씩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까지 10만 가구가 넘었을 때 대부분 건설사 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올해나 내년에 대부분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장기간 경기 악화가 될 수 있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급해서 급매물로 나오거나 부도나는 사례나 미분양으로 견딜지 못해서 미분양 할인까지 최고조로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이번 연도고 늦어도 내년에 모든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